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은 직장의 나쁜 상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까지 마치 뷔페에 음식을 펼쳐놓듯 모든 고민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 말은 결코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억누르다 폭발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무대 중앙, 환한 조명 아래 당신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죠. 그리고 객석에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 앞줄, VIP석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당신의 모든 디테일, 좋은 모습, 힘든 모습, 그리고 진실된 모습까지 전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중간 좌석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지켜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주 멀리 뒷좌석에 앉아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겨우 희미하게 알아볼 뿐입니다. 심지어 극장 밖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이나 뜬 소문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전해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의 VIP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글 하나를 올리고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스쳐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고통, 아픔, 가장 사적인 순간들이 순식간에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혼란스러웠을 때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당신의 진실을 가십거리로 퍼뜨리는 대신 소중히 지켜주는 사람. 바로 이들이 당신 인생의 VIP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와 행동으로 그 자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묻지만 사실 당신의 솔직한 대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써먹을 가십거리를 찾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땐 귀신같이 사라졌다가 당신의 인생 하이라이트 순간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꼭 나타나는 사람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VIP석은 권리가 아니라 해야 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과거에도 꾸준히 내 곁에 있어 주었는가?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섣부른 판단, 혹은 뒷담화 없이 나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시간을 내어주는가? 아니면 그저 예의상 나의 힘든 이야기를 참고 들어주는 척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명확한 예가 아니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중간 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야 할 사람일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인생의 VIP석에 잘못된 사람을 앉게 하면 당신은 단순한 실망감 이상의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피로감, 배신감, 그리고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던 경험이 있나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거나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대화의 주제를 자기 자신으로 돌려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VIP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까운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객석의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도 VIP석의 영구적인 자리를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책감 없이 그들을 뒷자리로 옮겨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멀리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터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내 안에 들여오고 무엇을 밖에 둘지 결정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평화,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문화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정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까칠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의 VIP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 의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당신의 고통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당신 인생의 VIP석에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은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린 뒤에도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리허설 과정의 실수, 무대 뒤의 혼란까지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을 갈망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진정한 연결이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완전히 마음을 열고 내면의 힘든 이야기를 책처럼 펼쳐 보이는 것에서 온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과잉 공유는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이해의 깊이에 달려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문제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저절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치게 하거나 부담을 주어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진정한 지지가 아닌 감정적 의존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취약성과 과잉 공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이죠. 하지만 진정한 취약성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반면 과잉 공유는 경계를 무시합니다. 취약성은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에게 이해와 연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과잉 공유는 필터링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과잉 공유를 할 때 우리는 친밀감을 쌓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상호적일 때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함께 나눈 경험,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신뢰를 통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잉 공유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보통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침묵의 어색함을 피하려는 마음, 솔직함과 친밀감을 혼동하는 경우, 또는 아직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쏟아부으며 해소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과잉 공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가십이나 오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같은 감정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잉 공유를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택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연결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히 인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상대를 고려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을 갖추었는가? 에너지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화폐와 같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에너지는 한번 소모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대화, 모든 관계, 모든 생각은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거나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렇지 않게 낭비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를 위해 똑같이 해주지 않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 드라마와 부정적인 기운을 몰고 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습관, 끊임없이 SNS를 보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훔쳐가는 도둑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휴대폰 배터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충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면 결국 방전되고 맙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어주기만 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시간입니다. 첫째,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의식적으로 제한하세요.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일,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의무에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이유를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지나간 과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반응, 당신의 경계, 당신의 선택에 집중하세요. 넷째,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싸움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논쟁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5일, 5주, 5년 뒤에도 중요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솔직하라, 내 자신으로 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이 자신의 나태함을 비추기 때문에, 당신의 경계가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당신의 용기가 자신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당신의 진실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오직 당신만이 이해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외부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자기 성찰의 힘을 간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종종 이미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저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외부로 눈을 돌리기 전에 잠시 멈춰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숨을 고르고 성찰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언인가? 아니면 그저 공감인가? 자기 성찰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연결과 위로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 공유는 연결이 아니며 진정한 취약성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당신의 진실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실은 공유될 수 있는 선물이지만 오직 그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